우리나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명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킨슨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파킨슨 약을 먹게 된 후부터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 교수님, 오늘은 어떤 점을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파킨슨 치료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는 파킨슨 치료약에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각각의 약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를 시작합니다. 네, 성 교수님, 오늘 다양한 약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파킨슨 약은 저희가 도파민과 관련돼 있는 약들, 도파민제와 도파민 효능제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도파민이 살아서 뇌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마오비 억제제, 콤트 차단제가 있고요. 도파민과 좀 상관없는 물질인데 아만타딘, 항콜린제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네 가지로 저희가 묶었는데 이 약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파민제와 도파민 효능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름이 뭐 비슷해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비슷한데 약간 기전이 다릅니다. 계속 파킨슨 TV를 보셨다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부족 혹은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이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파민을 주려고 증상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고용량을 사용하게 된다면 환자가 부작용으로 복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 뇌 장벽이라는 그런 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냥 도파민 자체만으로는 이 뇌장벽을 통과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파민으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물질인 전구체인 레보도파라는 복용을 통해서 레보도파는 체내 효소에 의해서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용량을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 혈액 뇌장벽을 통과해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고용량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흔하게 복용하는 도파민 제제가 레보도파 제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도파민은 레보도파의 생체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100을 먹으면 5도 안 되게 지금 통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레보도파가 효율적으로 뇌에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레보도파 분해 효소 억제제인 카비도파나 벤제라자이드와 같은 성분이랑 레보도파 제제를 같이 합쳐서 만든 복합제로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약을 혈관 뇌 장벽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된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제로는 퍼킨, 시네멧, 마도파와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지은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도파민제 얘기인 거죠? 네. 이제 도파민 효연제만 알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두 약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파민 효연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우리가 도파민 효연제 혹은 효능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은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문인 수용체를 우리가 직접 자극함으로써 도파민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이 약들은 레보도파보다는 효과가 좀 약하긴 하지만 환자의 상황,
나이 등을 고려하여 도파민제보다는 도파민 효능제를 먼저 우선시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약제들은 사실 시판되는 약제는 너무 종류가 많고 그중에 성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피니롤, 프라미팩솔, 루티고틴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된 약제들이 있고 실제로 뭐 수십 가지의 그런 약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제인 레보도파를 보조해 주는 게 바로 도파민 효연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황 교수님.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도파민제는 파킨슨의 어떤 근본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물질이라면은 도파민 효연제는 우리가 도파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약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타겟을 해서 쓰게 되는 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초기에 고용량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도파민의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인 효연제를 저희가 선택해서 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캡슐 아시죠?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킨슨 약은 생체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가 살아서 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도파민제도 좀 어려운 카비도파니, 벤제라자이드니 이런 캡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을 붙여서 나온 약들이 시판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오비 억제제인데요. 마오비를 억제하는 약인 것 같아요. 네, 마오비 뭐 중국 사람 이름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마오쩌둥 뭐 이런 거. 근데 마오비는 머리 안에 있는 효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마오비라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평소에는 우리 몸에 도파민이 있고 그 도파민이 적정 수준 분비된 다음에 계속 남아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농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해주는, 도파민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소입니다. 근데 사실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 분들하고는 달리 그 마오비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도파민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캡슐에 잘 쌓여서 이렇게 머리까지 오면 그 소중한 도파민을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MAOB, 마오비를 억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오비 억제제를 쓰면 파킨슨 환자에서 도파민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파민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이게 버릴 데가 어디 있겠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도파민이라도 모아서 태산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의 약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도파민이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은 초기에는 마오비 억제제만으로도 효과를 보기가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강력한 약은 아니라서 보통은 이제 레보도파 중심의 약들과 같이 쓰면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중에 알려져 있는 마오비 억제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오비 억제제의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맨 처음에 나온 마오비 억제제는 이제 셀레질린이라는 성분의 억제제이고요. 반감기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서 이제 여러 번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약이 라사질린이라는 약이고 가장 최근에 이제 사피나마이드라는 약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대의 약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이상운동증이나 환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립 저혈압도 도파민의 농도를 올렸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콤트 차단제인데요. 저희가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오비는 제가 배웠어요. 콤트는 뭔가요? 콤트는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고 이 도파민 자체를 뇌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서두에서 드렸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도파민을 그나마 분해하는 것이 콤트라는 녀석입니다.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파민이 뇌로 실제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콤트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콤트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도파민을 분해하는 억제제인 콤트 억제제를 복용한다면 뇌로 조금이라도 더욱더 많은 약이 캡슐을 소중히 싸서 뇌로 쏙 들어갈 수 그렇죠.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 이 콤트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용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의 활성화가 조금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약효 소진 현상이라고 해서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면 약효가 하루에 3번 먹는 것으로 유지가 안 되고 약효가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약을 100만 먹어도 조절이 됐다면 이제는 100으로는 이 사람이 일상생활 영위할 때 좀 힘들어져서 약 용량을 조금 올려야 될 때 이 콤트 차단제를 같이 복용을 한다면 증상 조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 교수님, 약효 소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신혼기가 지나면은 약하고의 신혼기가 지나서 한 3년에서 5년 지나고 나면 약을 저희가 먹었을 때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걸 환자분들이 몸으로 느끼십니다. 그걸 저희가 약효 소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5년이 지나면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의 환자들이 이런 합병증을 경험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콤트 차단제를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이름들이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콤트 차단제에는 성분으로 따지자면 엔타카폰, 오피카폰 2가지 제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마오비 억제제, 콤트 차단제 이 2가지의 약을 먹으면은 증상이 이제 확 좋아지겠죠? 환자의 증상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좀 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듣고 싶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딱 A는 B, B는 C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파킨슨은 워낙 증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제제, 마오비 억제제나 콤트 차단제는 둘 다 약물의 복용법 및 또 약을 복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가 우리가 약효 소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좋다는 건 알지만 무조건 다 처방을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약들을 통해서 레보도파의 약효가 증가되게 되면 약효가 세져서 운동 증상은 좋아지지만 우리가 전에 파킨슨 TV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운동성 증상들 예를 들어서 환시, 선망, 우리가 헛거 보이거나 뭐 다른 소리 하시거나 이런 증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설사, 구토, 또 굉장히 졸려하는 거, 또 몸이 막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는 이상운동증과 같은 증상, 또 기립시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들이 심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주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전문의, 파킨슨병 전문의와 꼭 상의하셔서 남들이 먹는다고 나한테 좋은 약이 아니라 내 증상과 맞는 약을 꼭 처방받으셔서 본인에게 최선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약물입니다. 아만타딘, 항콜린제. 뭐 아만타딘은 무슨 약 이름 같고요. 항콜린 무슨 뜻인가요?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치매 관련해서 봤을 때 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왔잖아요. 이게 콜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치매랑도 상당히 관계가 높습니다. 콜린이라는 물질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생긴다라는 가설들이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항콜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콜린이라는 성분을 차단하는 약제죠. 그래서 콜린이라는 성분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약과는 조금 반대의 성향을 가지는 약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식은 쌓았습니다. 이웅우 교수님, 그럼 2 약이 어떤 약인지 소개해 주시죠. 항콜린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항콜린제는 일단은 파킨슨 증상 조절하는 또 다른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 증상, 파킨슨의 운동 증상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떨림에도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아만타딘은 항콜린제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되지 않고 아만타딘이라고 따로 분류가 있잖아요. 아만타딘이라고 따로 분류가 된 이유가 항콜린 효과 외에도 도파민성 효과가 조금 있고요. 그 밖에도 항글루타메이트 효과가 있습니다. 항글루타메이트는 이제 파킨슨 증상 중에 앞서 배웠던 이상운동증, 과도하게 움직이는 증상들을 컨트롤하는데,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파킨슨병 보는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 역시 부작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성영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파킨슨 입장만 보면 좀 부족하면 좋은데
인지 기능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요거를 약간 억제를 하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이제 부작용이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고, 관련해서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쨌든 인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관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입마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항콜린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콜린제 그리고 항콜린 효과를 가진 아만타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밖에 아만타딘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피부가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얼룩덜룩 푸르스름해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게 그물우렬반이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그 밖에도 다리가 붓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약제들을 종류별로 쭉 봤는데요. 초기 파킨슨 환자들한테 저희가 주로 처방하기 시작하는 약제는 도파민제, 도파민 효연제, 그리고 마오비 차단제, 이 3가지입니다. 3가지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이 중에서 환자의 나이나 고령이거나 혹은 인지가 떨어져 있으면 보통은 도파민제 먼저 가고요. 환자의 증상이 경하고 젊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오비 차단제, 또 증상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환자가 젊다 이러면 우리가 뭐 도파민 효연제부터 쓴다든지, 다른 특수한 떨림이 너무 도드라지면은 항콜린 제제를 쓴다든지, 환자가 다른 이점 때문에 이상운동증이 심하다, 아만타딘 쓸 수 있고요. 또 진행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콤트 차단제 이런 것들을 또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나이나 환자들의 증상들을 고려를 해서 맞춤 투약을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맞춘 약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본 파킨슨 병의 모든 것, 오늘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파킨슨 약물의 종류와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희경 씨 어떠셨어요? 오늘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오늘 파킨슨 TV를 보신 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셔가지고 이제는 와서 저 콤트 차단제하고요, 마오비 억제제 뭐 이런 거 부작용이 있으니까 저는 레보도파를 조금만 주시고 이렇게 조제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들 지경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궁금한 게 많으실 수밖에 없는 병이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외래 때 많이 하시는데 막상 질문하려면 또 까먹으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적어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곤 했는데 파킨슨 TV를 찍으면서 이제는 여기 주소만 써드리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웅우 교수님과. 저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그런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힘들어서 써오라고 하면 5장씩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관련 있고 없고 뭐고 문제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궁금증을 바로 이 파킨슨 TV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 한 분 한 분께 자세하게 붙잡고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은 환경상 저희가 충분히 환자분들 한 분 한 분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점, 의사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미안한 마음을 파킨슨 TV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파킨슨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진료실에서 못 풀었던 어떤 궁금증들 여기서 다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